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한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 투기 구성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신들린 타격으로 올 시즌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신바람 야구에 관객몰이도 성공했습니다.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장애를 딛고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난가파르밭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파업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한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지역에서도 국민의당을 항의 방문하고 이현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7년째 일해도 임금은 제자리인 학교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최근 이틀간 파업에 참여했던 조리사 김혜정 씨.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슨 옛날 노예 취급하듯이 천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사실 첫 느낌 받았어요. 그 정말 하찮은 일하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제일 기분이 나빴어요. 다른 동료들 역시 그냥 동네 아줌마들을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라는 발언에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사실 현장에 오면 저희 일하시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하세요. 사실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거나 다리가 골절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파업 노동자들을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며 비하한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은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렀습니다. 근로자들은 급식실 작업복을 입은 채 국민의당 광주시당을 항의 방문해 이현주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를 능멸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이현주 같은 국회의원을 수석 부대표로 둔 국민의당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보 조작 사건으로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지지를 잃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반노동, 반여성 막말로 무리를 빚으며 또 한 차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달 사회적 총파업이 이어지는 등 노동계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가 않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노동단체들의 총파업 분위기가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하게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노동 존중 사회 만들어 주실 걸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노동계의 요구가 시기상조란 반론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견이 맞서면서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전혀 고용이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파급될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급속한 처우 개선이 자칫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 역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담을 갖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공공 부문에서 먼저 선도하고 민간의 지불 능력이 가능한 대기업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대선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노동계와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 이에 따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마가 쉬어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더욱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계속 높은 기온 유지되면서 폭염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밤에도 25도 이상에 머물면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니까요. 더위에 대비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현재 강진의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낮에 거쳤다가 밤에 다시 짙어지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과 담양 31도, 화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놓고 국회도 여야 간의 갈등이 큰 상황인데 광주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는데요. 가까스로 합의는 했지만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명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광주시 의원들의 갈등이 추경 예산안 심의 직전에 풀려 의회 일정이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예결위원을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반씩 맞되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맡기로 한 것입니다. 두 당은 시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씩 양보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국민의당 안을 받는 것이 광주시정 발전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통행을 막기 위한 소수당의 견제 장치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시의회 예결위는 광주시의 각종 사업을 심의해 예산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당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타결은 됐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상임위나 특별위 구성과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기준으로 제시된 광주시 의회 조례는 양당 합의 때문에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자리 싸움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빠른 처리들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쟁이라든지 그리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 도구가 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데 민감한 현안을 표결할 경우 예결위 구성대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수로 결론날 경우 부결되기 때문에 시의회 예결위발 파행이 되풀이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경영 성적에 D등급을 매긴 채권단의 평가에 대해 부당한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악용하기 위해 채권단이 일부러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을 깎아내렸다며 이의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7일 주주협의회를 통해 2016년도 경영평가 등급을 D로 확정해 금호타이어에 통보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신들린 타격쇼를 선보이며 올 시즌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8년 만에 11번째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팬들은 야구 보는 맛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빠지지 않고서 치는데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평균 타율 3할 9리로 독보적인 1위. 기아 타이거즈가 연일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2위 NC와의 승차를 5게임 차로 벌리며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이후 석 달 가까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용사로도 이제 더 이상 수식어를 좀 붙이기가 어렵게 됐어요. 원인은 신들린 타격쇼와 타선의 집중력. 특히 최근엔 화라산 같은 타격을 선보이며 각종 기록 경신과 함께 다른 팀 투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11타자 연속 안타와 12타자 연속 출루, 12타자 연속 득점, 한 이닝 최다 안타, 그리고 한 경기 최다 안타까지
KBO의 공격 기록 상당수를 갈아치웠습니다. 천천히 수를 또다시 쌓아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기아의 이 같은 선전은 홈 원정할 것 없이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홈 경기는 8차례 만원 사례를 이뤘고 누적 관중 수가 55만 명. 이대로라면 첫 100만 관중 돌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적과 관중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오는 주말 열리는 올스타전에서는 최영우와 양현종, 김선균 등 기아 선수들이 12개 포지션에서 8개 포지션을 휩쓸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성적과 관중, 인기를 모두 잡은 기아는 11번째 우승의 꿈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히말라야 난가 파르밧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체육회에 따르면 김홍빈 대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오전 쉐르파 2명과 함께 해발 8,125m 높이의 난가 파르밧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14개 봉우리 가운데 11개 봉우리에 올랐고 지난달에는 네팔 로체봉 정상에 올라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8,000m급 10개 봉을 등정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오늘 14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다음 대회 개최 도시인 광주시도 대표단을 파견하고 대회가 끝나는 오는 30일에 대회기를 인수받게 되는데요. 조영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제 광주 대표단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대표단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선 차기 개최 도시로서 대회기 인수를 합니다. 관련 축하 공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 200여 개 국가의 선수 임원이 모이기 때문에 홍보관도 설치하고 미디어 기자회견도 하고요. 네. 또 우리 이 조직위원회 직원들 그 훈련, 벤치마킹 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2년 뒤에 열리면 18회째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회 흥행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국내외 홍보 활동이겠죠. 네. 앞으로 단계별 이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도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대회 시설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손님 맞이 준비를 위한 도시 환경 정비, 자원봉사자 훈련, 그리고 시민들의 캠페인 이런 것들 많이 전개해야 되겠죠. 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은 또 이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총 사업비를 정부하고 1,697억으로 확정을 일단 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정부가 지원해준 금액이 482억 정도 됩니다. 네. 우리 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517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약 690억 정도를 광주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비슷한 규모 대회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작다. 네. 아주 저비용 대회로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참여 여부 아닙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국제수영연맹의 참여국인데 이번 광주에서 대회에는 참가를 할까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이제 피나 회원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참가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피나 사무총장 왔을 때도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 요청도 드렸고 그쪽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북한도 이 수영 종목에 또 우수 선수들도 있습니다. 지난 대회 카잔 대회에 다이빙에서 금메달 딴 선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참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이런 데 기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이후에 이제 광주에서 남게 되는 유형, 무형의 자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유형적으로는 시설을 사후 잘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형적 자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 인권 도시인 광주에 대해서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중계방송 시간만 해도 약 6,00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우리 광주도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스포츠, 레저 이런 걸 즐기는 도시로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계기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뭐 헝가리 대회도 잘 대표단을 이끌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습한 날씨까지 덕분에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하천 인근 지역 등은 전례 없는 모기떼로 몸살을 앓으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 신도심 아파트 단지 산책로. 해만 저물면 나타나는 모기떼 등살에 산책하기가 꺼려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1층이에요. 아파트 문 열고 나오기가 무섭다고 애들 아빠도 어쩌니게도 그러더라고요. 금방 섰는데 3방 맞았다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근린공원은 인적이 끊겼고 주변의 상가는 손님 맞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기도 굉장히 많고 문은 못 열어놔요. 아예. 열었는데 막 뭉치개가 싹 들어와 버리고. 원인은 모기 유충을 키워내는 도심 하천. 머지않아 모기로 부화할 검붉은 유충들이 하천 곳곳에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됩니다. 시 당국도 이른 아침부터 모기 유충 제거 작업에 나서고 미꾸라지 방류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특히 올해 초여름 날씨의 영향으로 천변 몇 군데에 그치던 해충 민원이 도심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이 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폭염하고. 그래서 아마 이생해충이 살기 좋은 여건을 형성을 빨리 해주는 덕입니다. 일본 뇌염 경보도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빨리 전국에 발령된 상황. 해충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폭염기를 앞두고 더욱 강력한 방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세균성 병원체로 인한 설사 환자가 광주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설사와 복통,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은 21.2%로 4월 7.1%에 비해 크게 늘었고 특히 1년 전 10.9%에 비해서는 2배 늘었습니다. 연구원은 고온다습한 날씨를 맞아 세균성 병원체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올 상반기 유통 판매된 농산물 가운데 농약 기준치를 넘겨 폐기된 물량이 1톤에 육박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과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56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농산물 16건에서 다이아진온 등 7종의 농약이 초과 검출돼 949kg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농산물 생산자들에 대해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한 달 동안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철새를 위한 농사를 짓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섬에 공항 건설이 추진되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박영웅 기자입니다. 꿀을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고개하듯 꽃 속을 옮겨 다니는 동박새. 잡은 지렁이를 한 입에 삼키는 큰 유리새. 붉은 가슴 도요 한 쌍은 바닷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봄, 가을 우리나라 철새의 80%인 400여 종 30여만 마리가 찾고 있는 신안 흑산도는 동남아시아와 시베리아 등을 오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자연환경 상태가 흑산도는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철새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완공 목표로 흑산도 공항이 추진되면서 중간 기착지 훼손이 우려되자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세개 마을 3만 5천 제곱미터의 농경지에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저와 수수 같은 철새들의 먹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참여 주민들에게 일정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농가 수입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사람도 사는 거 중요한데 철새들도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도 자연 보호 환경에서 이제 철새들 먹이도 이제 하려. 신안군은 내년 4월 끝나는 1차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이 성과를 거둘 경우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해마다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 주민 12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용산 생활체육공원에서 봉선 배수지 기공실을 갖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 2단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45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끝나면 동구 용산지구에 대한 급수가 가능해지고 봉선지구 일대는 간접 급수 방식으로 전환돼 수질사고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마가 쉬어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더욱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높은 기온 유지되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밤에도 25도 이상에 머물면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더위에 대비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 동안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현재 강진의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낮에 거쳤다가 밤에 다시 짙어지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과 장성이 31도, 화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 29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오늘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말에 우리 지역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